최근에 연일 본인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오늘 열린 공판에서 그 개엄 당일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에서는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론들이 야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뭐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권이 뭐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국무회의 본인 입으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거의 1년여 만에. 그 박성민 비서관님, 윤 전 대통령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CCTV가 공개했고 이게 좀 적법하다. 뭐 여론도 제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본인 재판에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국무회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냈던 그런 자리였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지 못할 만한 시간이었고 사전에 어떤 안건이 공유됐던 것도 아니었고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락을 통보했던 방식이라든지 회의가 열리는 시간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무회의의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지켰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내용적으로도 지금 특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형식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연락을 선별적으로 돌려서 본인이 일정 부분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개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내용 면에서 거기에 부른 사람들한테 했던 것도 문제였고 예. 부르지 않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는 아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심의권조차 박탈을 시켰던 것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게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되는 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심의라는 것이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심의라는 거는 국무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한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최성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게 나왔고요. 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또한 뭐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는 모르지만 반대 예.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심의란 부분과 의결이 다릅니다. 의결은 국무위원들이 찬반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무게중심이 국무위원들의 생각에 있는 거고요. 예. 심의라는 거는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예. 입장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가 이게 요건이 의결이 아니라 심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 전 대통령 주장인데 김기웅 대변인님 이게 법정에서 얘기할 때 여론이라는 표현은 이제 사실 누군가가 봤을 때 네. 김기웅 대변인도 아시잖아요. 여기 뉴스탑 때 나오셔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만약에 국민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그 뭐 여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걸 법정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지. 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법정에 공식적으로 직접 나와서 항변하는데 이게 본인 재판에 결코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의견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CCTV가 공개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의외로 국무회의 때 뭔가 입장을 하고 얘기를 듣다가 예.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된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면 이게 의결이 아니라 심의 정도는 했다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렇게 변론에 뛰어드는 게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 혹은 CCTV 계엄 관련이었다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직접적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대공수사권, 자금, 지원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고 방첩사를 지원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좀 확실하게 좀 지원해줘라 하는 얘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누굴 잡아들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이네요. 홍장원 전 차장의 마지막 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야당 대표 때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 아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재판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증인으로 나오면 이제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그 증인이 대부분 대답을 하기 마련인데 방금 보신 그 영상 속의 내용만 전제로 해보면 예. 사실상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인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을 항변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예. 사실상 이 전체적인 재판에서는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증인신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인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지금 뭐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이야기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뭐 정치인 체포 이런 거랑 관련이 없고 예. 당시에 뭐 방첩사 역량 강화라든지 뭐 반국가 단체 뭐 간첩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홍장훈 전 차장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이 반어법 같은 그 질문 하나가 사실 재판장에게도 굉장히 심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려고 하는 본인의 논리라든지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논리 자체가 홍장훈 전 차장의 저 말 한마디로 완전히 깨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등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직접 대화, 공방, 날선 비판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한 명 나섰습니다. 홍장원 차장에게 바로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파견에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통상 파견에는 베테랑 의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은 5급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도 데려가야죠.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추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더 씌우려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정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박선원 의원과 같은 야당 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지시를 받는 행위를 하였나요? 이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을 종북 세력과 반국가 단체 요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여쭌 겁니다.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박성미 성아님, 저 김계리 변호사와의 대리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계리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일단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파견에 어떤 직원을 누가 어떻게 데려갔는지를 내부 사람보다 김계리 변호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데려간 데에는 뭐 맡길 만한 일이 있거나 그 팀을 짜거나 할 때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데려가는 것이지, 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의 외부 사람도 아니었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김병기 의원의 아들,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세처럼 보일 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던 인물들이 국회의장이었던 국회의장인 의원식 의원, 이재명 당 대표, 당시 야당 대표였죠. 그 외에 한동훈 대표,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하면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입니까? 그저 국회를 해산하고 본인의 계엄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행위인 것인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북 세력 척결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직접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다는 게 국민 여론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서 발언까지 2위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무리 꾹꾹 숨어도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잡히긴 했는데 10년 전에 숨졌습니다. 이 범인은. 살다 차 위에 차가 올라간 건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예. 중일 갈등에 한국에 튀는 불똥 잘 막자. 잘 먹자? 잘 막자. 예. 막자일 거예요, 아마. 예. 다음 댓글 볼까요? 항소포기 쉽게 하면 앞으로 제2의 론사 순서는 없을 거라는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당하면 토론 나와라. 토론 얘기가 끊이질 않네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